이런 못된 년이 어디서 감히! 날카로운 손바닥이 공기를 가르며 젊은 여성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29살 우은주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뺨을 감싸 쥔 채 떨고 있는 은주를 보며 40대 초반의 중년 남자가 비웃었어요. 고객님께 사과도 못하는 주제에 감히 대들어? 호텔 로비를 가득 메운 수십 명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진 은주에게 쏠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춰!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명품 정장을 입은 65세 여성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그 기세에 모두가 압도되었어요. 그녀가 꺼낸 한마디가 호텔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과연 이 여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아침 9시 서울 강남 미래그룹 본사 30층 회장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대한민국 10대 그룹 중 하나인 미래그룹의 심장부였습니다. 이정자 회장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6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날카로운 눈빛과 고든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 그녀의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했어요. 10년 전 남편을 잃은 후 홀로 그룹을 이끌어온 그녀는 업계에서 철의 여인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겐 한없이 부드러운 어머니였죠. 회장님, 박태용 이사님이 오셨습니다. 30대 중반의 김 비서가 조용히 알렸어요. 김수진 비서는 회장의 그림자처럼 항상 곁을 지키는 신복이었습니다. 5년 동안 회장을 보필하며 그녀의 신뢰를 얻은 유일한 사람이었죠.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고 35세의 박태용이 들어왔어요. 189cm의 큰 키에 단정한 외모, 그리고 지적인 분위기. 해외 유명 대학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미래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3년 전 귀국 후 그룹 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며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용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평소와 달리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정자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앉아. 우리끼리 있을 때는 편하게 불러. 어머니. 태용이 자리에 앉으며 잠시 망설였어요. 평소와 달리 뭔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회사 일이야? 아니면 투자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이정자가 서류를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안경을 벗으며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적인 일? 뭔데 그렇게 심각해? 태용이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교제하고 있는 여성이 있습니다. 순간 회장실이 조용해졌어요. 김 비서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정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호탕하게 웃었어요. 호호, 우리 아들이 드디어 여자를 사귀는구나. 35살이나 되어서 처음이잖아. 어머니, 태용이 쑥스러워했어요. 그래서 누구 집 딸이니? 무슨 일을 하는 아이야? 혹시 우리가 아는 집안 아이니? 이정자의 눈빛이 기대로 반짝였어요.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도 여자친구 하나 없어서 걱정이었거든요. 저희 그룹 계열사 미래호텔 로비 프론트 데스크 직원입니다. 호텔 직원? 이정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재벌가 아들이 평범한 호텔 직원과 교제한다니 의외였거든요. 그동안 수많은 재벌가와 정치인 집안에서 선을 봐달라고 했는데
모두 거절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니? 작은 한정식집을 30년 동안 운영하시는 성실한 분들입니다. 식당을 하시는 부모에 호텔 로비에서 일하는 여성이라 이정자가 천천히 중얼거렸어요. 태용은 어머니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반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그저 의외라서. 이정자가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우리 아들이 그 여성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니? 성격이 밝고 마음이 예뻐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태용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이 있어요. 태용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정자는 아들의 표정을 보고 이미 깊이 빠져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사람 보는 눈이 틀린 적이 없었는데 그녀는 갑자기 은주라는 여성이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어떤 여성이기에 까다로운 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이름이 뭐니? 우은주입니다. 29살이에요. 우은주. 예쁜 이름이네. 이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은주가 일하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같이 저녁 식사하시겠어요? 토요일? 3월 16일? 네, 어머니. 저녁 6시에 예약해 두겠습니다. 이정자가 달력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토요일 저녁에 보자꾸나. 궁금하네. 어떤 아이인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태용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일어났어요. 그럼 토요일 오후 6시에 뵙겠습니다. 태용이 나가려는 순간 이정자가 물었어요. 잠깐, 그 아이와는 어떻게 만났니? 자세히 좀 들어보자. 태용이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자에 다시 앉으며 그날을 회상했어요. 6개월 전이었어요. 정확히는 작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기억이 정확하네.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태용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호텔 비즈니스 점검차 미래호텔에 갔었습니다. 신규 VIP 라운지 오픈 준비 상황을 확인하러 갔죠. 그래서 로비에서 외국인 고객 한 분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어요. 나이 드신 일본인 부부였는데 영어도 잘 못하시고 일본어만 하시더라고요. 이정자가 흥미롭게 듣고 있었어요. 은주가 그분들을 발견하고는 유창한 일본어로 친절하게 안내하는 걸 봤어요. 단순히 길만 알려준 게 아니라 직접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더라고요. 일본어도 잘하는구나? 네. 나중에 알고 보니 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일본어와 영어를 복수 전공했더라고요. 중국어도 조금 한대요. 태용이 그날을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날따라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죠. 9월 15일? 아, 그날 태풍 왔던 날이구나. 맞아요. 그런데 퇴근 시간에 보니까 은주가 우산도 없는 할머니 한 분께 자기 우산을 드리고 본인은 비를 맞으며 퇴근하려고 하더라고요. 오호, 마음씨가 고운 아이구나. 그래서 제가 차로 태워다 줬어요. 처음엔 거절했는데 제가 회사 직원이라고 하니까 그제야 타더라고요. 이정자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우리 아들이 먼저 대시했구나. 어머니. 태용이 쑥스러워했어요.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똑똑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효녀예요. 이정자의 표정이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받았니? 네. 그 후로 계속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커피 한 잔, 그 다음엔 식사, 그러다가 사랑에 빠졌구나. 태용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주는 제 신분을 몰라요. 그냥 미래그룹 일반 직원인 줄 알고 있어요. 왜 말 안 했니?
부담스러워 할까 봐요. 그리고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좋았어요. 대화가 끝난 뒤 태용은 어머님께 인사를 하고 회장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이정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수진아. 네, 회장님. 김 비서가 태블릿을 꺼내며 다가왔어요. 우은주에 대해 조사해봐. 신상은 물론이고 근무 태도, 평판, 모든 걸 알아봐.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 드릴까요? 내일 오전까지. 그리고 이정자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내일 오후에 호텔에 가볼 거야. 직접 확인하고 싶어. 준비하겠습니다. 차량은 평소 쓰시는 걸로 할까요? 아니, 일반 차량으로 준비해. 신분을 숨기고 가야 하니까. 김 비서가 메모하며 물었어요. 호위 인원은요? 필요 없어. 너랑 둘이만 갈 거야. 알겠습니다. 이정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들이 진지하게 여성을 소개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아이기에 그녀의 머릿속엔 벌써 며느리감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첫째, 인성이 바를 것. 둘째,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것. 셋째, 가족을 소중히 여길 것. 배경은 상관없어. 중요한 건 사람이니까. 다음 날 아침 8시, 김 비서가 조사 결과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우은주 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말해봐. 김 비서가 태블릿을 보며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우은주, 1995년 3월 20일생, 29세. 서울 토박이입니다. 가족관계는 아버지 우성철 씨 58세, 어머니 황순자 씨 56세. 모두 건강하십니다. 남동생 우석 씨는 25세로 현재 군복무 중입니다. 학력은 한국대학교 호텔 경영학과 수석 졸업. 일본어와 영어 복수 전공. 성적 우수 장학금을 4년 내내 받았습니다. 이정자가 감탄했어요. 똑똑한 아이구나. 네. 토익 990점, JPT 950점, HSK 5급 보유자입니다. 대단하네. 그런 아이가 왜 프론트 데스크에? 김 비서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원래는 대기업 몇 군데 합격했었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수술을 받으셔야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바로 일할 수 있는 호텔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수술? 무슨 수술? 아버님이 심장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완쾌하셨고요. 이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한 거구나. 근무 태도는 완벽합니다. 8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이 없었고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항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는 매우 좋습니다. 후배들을 잘 챙기고 선배들에게도 예의 바르다고 합니다. 이정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흠잡을 데가 없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 김 비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최근 김정규 총지배인이 은주 씨에게 부적절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규, 그게 누구야? 미래호텔 김 대표의 조카입니다. 3년 전 낙하산으로 총지배인이 된 인물이죠. 이정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부적절한 관심이라니 구체적으로 말해봐. 김 비서가 자료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김정규 43세. 기혼자이고 자녀가 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희롱을 해왔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정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말해봐. 김 비서가 화면을 보며 읽어내려갔어요. 2023년 11월 신임 여직원 김민아 씨 23세. 회식 자리에서 김정규가 강제로 블루스를 추자고 했고 거절하자 회사 생활 제대로 하고 싶으면
말 잘 들어야 한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아 씨는 결국 1개월 만에 퇴사했습니다. 공식적인 퇴사 사유는 개인 사정이었지만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정자가 주먹을 쥐었어요. 더 있어? 2023년 8월 객실부 박지영 씨 26세. 김정규가 업무 시간에 지속적으로 개인 연락처를 요구했고 퇴근 후 드라이브를 가자고 5번 이상 요구했습니다. 거절했겠지? 네. 그러자 근무 평점을 D등급으로 주었고 박지영 씨는 승진해서 탈락했습니다. 현재는 다른 부서로 이동했고요. 이런 나쁜 놈. 이정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2023년 5월에는 레스토랑 직원 최서연 씨에게 몸매가 좋다, 오늘 치마가 예쁘다 등의 성적 발언을 일장적으로 했고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있을 때 어깨를 만졌다고 합니다. 신고는 안 했나? 못했습니다. 김정규가 호텔 대표의 조카라는 이유로 인사팀에서도 묵인했고 오히려 문제 제기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정자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은주 씨는 입사한 지 8개월인데 최근 2개월 전부터 김정규의 타깃이 된 것 같습니다. 2개월 전이면 1월? 네. 은주 씨가 일본 VIP 고객 응대로 호텔 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김 비서가 추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김정규가 하루에 3번에서 4번씩 프론트 데스크를 지나가며 은주 씨에게 불필요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접촉? 어깨 만지기, 머리카락 만지기, 손 만지기 등입니다. 은주 씨는 매번 피하려 했지만 김정규는 친근함의 표현이라며 계속했습니다. 이정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우리 호텔에서 총지배인을 하고 있다고? 네. 김 대표가 조카라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 대표? 김상우 말이지? 네, 맞습니다. 이정자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이것은 그녀가 화가 났을 때 하는 습관이었습니다. 태용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은주 씨가 말하지 않은 듯해요. 왜 말 안 했을까? 아마도 태용 이사님께 부담 주기 싫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이정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착한 성격의 은주가 혼자 고민하며 견디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토요일까지 지켜봐야겠어. 그리고 필요하면 내가 나서야지. 3월 12일 화요일 오후 3시. 이정자는 평범한 차림에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미래호텔 로비에 들어섰어요. 명품이 아닌 일반 브랜드 옷을 입고 가방도 평범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 비서도 캐주얼한 복장으로 따라왔어요. 회장님, 저쪽입니다. 김 비서가 조용히 가리킨 곳에 우은주가 있었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은주는 환한 미소로 고객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체크인 하려고 하는데요. 네, 예약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은주의 목소리는 밝고 친절했어요. 손놀림도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이정자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은주를 지켜봤어요. 확실히 인상이 좋네. 미인이고 아들 눈이 높은 편인데 이 정도면 이해가 가네. 15분쯤 지났을까요? 은주가 일본인 고객을 응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라시아이마세. 도노요나 고요켄 데쇼까? 유창한 일본어에 이정자가 감탄했어요. 정말 일본어를 잘하는구나. 고객이 복잡한 요구사항을 일본어로 설명했지만 은주는 막힘없이 대응했습니다. 심지어 농담까지 주고받으며 고객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스바라시 사비스 데스네. 일본인 고객이 만족하며 떠났어요.
아들이 반할 만하네. 이정자가 흐뭇하게 생각하던 그때였습니다. 고객이 뜸한 시간이 되자 한 남자가 은주에게 다가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호텔 총지배인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김정규 총지배인. 은주 씨, 오늘도 예쁘네요. 김정규가 은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총지배인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은주가 불편한 표정으로 몸을 빼려 했지만 김정규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왜 이래요? 우리 친하잖아요. 저희가 언제 친했습니까? 업무 관계일 뿐입니다. 은주의 단호한 거절에 김정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은주 씨, 너무 선 긋지 마요. 내가 누군지 알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똑똑하게 행동해야지.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위협적인 말투에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규정대로 일할 뿐입니다. 규정? 하하, 은주 씨는 너무 딱딱해요. 좀 부드럽게 살아야지. 김정규가 은주의 머리카락을 만지려 했어요. 은주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예민해요? 그냥 친근함의 표현인데. 김정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참,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새로 생긴 와인바 가볼래요? 죄송하지만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남자친구라도 있어요? 김정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건 제 사생활입니다. 사생활이라. 은주 씨, 회사에서 사생활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한 팀이잖아요. 총지배인님, 정말 그만해 주세요. 은주의 목소리에 간청이 섞였어요. 그만하라고? 내가 뭘 했다고? 김정규가 화를 내며 은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은주 씨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다른 고객이 들어오면서 김정규가 물러섰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협박조의 말을 남기고 김정규가 떠났습니다. 이정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수진아, 저 남자 뭐야? 김정규 총지배인입니다. 보고 드린 그 사람이에요. 쓰레기 같은 놈이네. 이정자는 김정규를 예의주시하기로 했어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인물임을 느꼈거든요. 3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 이정자는 김비서와 함께 호텔에 1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회장님, 은주 씨는 5시 30분에 퇴근 예정입니다. 알겠어. 레스토랑 예약은 6시지? 네, 태용 이사님이 창가 자리로 예약하셨습니다. 15층 스카이 라운지입니다. 이정자는 로비 한쪽 소파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흐뭇하게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주말 오후라 로비는 체크인 고객들로 붐볐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밝은 미소로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고객님, 편안한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인 고객이 떠나고 이번엔 중국인 고객이 왔어요. 니나오, 요우션머 커이 방준인더마. 은주가 중국어로도 응대하는 걸 보고 이정자가 감탄했어요. 세계 국어를 하는구나. 정말 능력 있는 아이네. 5시 15분. 프론트 데스크가 잠시 한산해졌어요. 은주가 동료와 교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주 언니, 오늘 일찍 퇴근해요? 응, 5시 30분에. 혜진아 괜찮지? 그럼요. 언니 약속 있어요? 응,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은주가 긴장한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했어요. 근무 시간이 끝나가는구나. 이정자가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 은주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그녀는 전형적인 졸부 스타일이었습니다. 구찌 가방, 샤넬 옷, 에르메스 스카프.
하지만 품위는 전혀 없어 보였어요. 고객님, 무엇이 불편하신가요? 은주가 침착하게 물었어요. 불편하다고? 내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어? VIP 라운지를 이용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여성이 프론트 데스크를 쾅 내리쳤어요. 대리석 카운터가 울릴 정도로 세게 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VIP 라운지는 스위트룸 투숙객과 다이아몬드 회원님만 이용 가능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진상 고객이 은주를 노려봤어요. 눈빛이 독사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한성물산 사장 부인 구경민이야. 구경민이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한성물산이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알아? 연 매출 300억이야. 은주는 여전히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규정상. 규정이 뭐가 중요해? 구경민이 은주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내가 이 호텔에서 얼마를 썼는데 작년에만 5천만 원이 넘어. 고객님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당장 VIP 라운지 열어. 구경민의 고함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도 놀란 표정으로 구경했습니다. 이게 뭐야? 한국 아줌마 무서워. 은주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라운지는 이용 가능하신데. 비즈니스 라운지?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잖아. 구경민이 더욱 화를 냈어요. 내가 그런 하급 라운지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급이 아니라 저희 호텔의 훌륭한 시설입니다. 말대꾸야? 구경민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인연이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고객님, 말씀 조심해 주세요. 은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 말 조심하라고? 구경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야, 너 몇 살이야? 29살입니다. 29살? 애가 버릇이 없네. 구경민이 은주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월급 얼마나 받고 일해? 200만 원? 300만 원? 그건 개인적인. 내 가방이 내 연봉이야. 알아? 구경민이 구찌 가방을 흔들며 자랑했어요. 이거 3천만 원짜리야. 내가 10년을 모아도 못 사. 주변 사람들이 혀를 찼어요. 저 여자 진짜 심하다. 돈 자랑이 저렇게 자랑스러운가?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정규가 나타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사모님? 김정규가 비굴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아, 총지배인. 이 직원이 말을 안 듣네요. 어떤 일이신지요? 구경민이 흥분하며 설명했어요. VIP 라운지를 이용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한성물산 사장 부인인데. 김정규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성물산? 우리 호텔 거래처잖아. 그는 즉시 아부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아, 구경민 사모님이시군요. 자주 뵙지 못해 몰라 뵀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으면 빨리 처리해. 김정규가 은주를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은주 씨, 뭐 하는 거야? 총지배인님, 규정상 VIP 라운지는. 규정? 고객님이 원하시는데 융통성 있게 처리해야지. 김정규가 은주에게 다가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정규직 전환 심사가 고지야. 은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직 계약직이었던 은주에게는 치명적인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뭐? 김정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은주 씨,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원칙? 고객 만족이 최우선 원칙이야. 김정규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정자는 그 광경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런 인간이 총지배인이라니. 구경민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이런 버릇없는 년. 어디서 감히 고객한테 대들어. 그녀가 갑자기 은주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아! 은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머리가 잡혀 고개가 뒤로 젖혀졌어요. 김비서가 나서려 했지만 이정자가 손짓으로 막았어요.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정자는 김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어요. 그리고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김정규가 형식적으로 말했지만 은주를 돕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은주를 나무랐습니다. 은주 씨가 잘못했네요. 사과해.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나요? 은주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머리채에서 겨우 벗어났지만 두피가 따가웠습니다. 저는 규정대로 했을 뿐입니다. 규정하지 말고 일단 사과부터 해. 김정규가 은주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아파요. 아프면 말 들어야지. 김정규의 손아귀 힘이 더 세졌어요. 은주의 팔에 손자국이 빨갛게 올라왔습니다. 싫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은주가 팔을 빼려 했지만 김정규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은주 씨, 회사 생활 제대로 하고 싶으면 내 말 들어. 이건 부당해요. 부당? 세상이 원래 부당해. 모르겠어? 김정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특히 너처럼 백도 없는 애들은 더 조심해야지. 구경민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눈물로 동정 유발하려고. 은주의 눈에 정말로 눈물이 맺혔어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이 뒤섞였습니다. 아닙니다, 고객님. 거짓말하지 마. 너 같은 년들 수법 다 알아. 구경민이 은주를 향해 손을 들었어요. 싸가지 없는 것. 어디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 봐. 고객님, 제발. 제발은 무슨. 김정규가 은주를 앞으로 밀었어요. 빨리 무릎 꿇고 사과해. 총지배인님. 은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정규를 바라봤어요. 같은 회사 직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고객님을 불편하게 한 게 잘못이지. 김정규가 은주의 어깨를 눌렀어요. 무릎 꿇어. 당장. 싫어요. 절대 안 돼요. 은주가 있는 힘껏 저항했지만 김정규의 힘은 너무 셌습니다. 40대 남성의 완력을 20대 여성이 당해낼 수 없었어요. 무릎 꿇어. 김정규가 은주의 어깨를 아래로 눌렀어요. 결국 은주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사과해. 김정규가 명령했어요. 은주는 굴욕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들었어. 구경민이 은주 앞으로 다가갔어요. 크게 말해. 제대로.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게 사과하는 태도야? 고개를 바닥에 대. 구경민이 은주의 머리를 누르려 했어요. 은주는 고개를 들고 버텼지만 힘에 부쳤습니다. 이런 건방진 년이. 구경민이 화가 나서 은주의 뺨을 쳐다봤어요. 어디서 감히 버티고 있어? 그녀의 손이 높이 올라갔습니다. 주변에서 보던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누가 좀 말려야 하는데.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런 못된 년이 어디서 감히. 찰싹? 날카로운 손바닥이 은주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아! 은주가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쓰러졌어요. 뺨을 감싸 쥔 채 바닥에 엎드린 은주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고 입술 끝에서 피가 흘렀어요. 김정규는 그런 은주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경민에게 아첨했어요. 사모님, 직원이 실수했네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이 직원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징계하겠습니다. 해고도 검토하고요. 은주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김정규를 올려다봤어요. 총지배인님, 어떻게?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해고해요? 닥쳐.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김정규가 은주를 노려봤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춰. 우렁찬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이정자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65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한 기세였어요. 뭐야, 이 할머니는? 구경민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김정규도 귀찮다는 표정으로 이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이건 저희 내부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가세요. 내부 문제? 이정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게 내부 문제야? 고객님이 직원을 교육하신 겁니다. 김정규가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교육? 폭력이 교육이야? 이정자가 김정규 앞에 섰어요. 그녀의 키는 김정규보다 작았지만 기세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호텔 총지배인 맞아? 네, 그렇습니다만. 그럼 직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이정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직원의 안전과 인권을 지켜야 하는 게 관리자 아니야? 하지만 고객님이, 고객이면 뭐든 해도 돼? 이정자가 구경민을 돌아봤어요. 당신 사람 때리고도 떳떳해? 할머니가 뭔데 참견이야? 구경민이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한성물산 사장 부인이야. 그래서? 이정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사장 부인이면 남을 때려도 되는 거야? 그게 법에 있어? 이 할망구가. 구경민이 이정자에게도 손을 들려 했지만 이정자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어요. 함부로 손대지 마. 이정자의 손아귀 힘이 의외로 셌어요.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해온 덕분이었습니다. 아야, 나. 구경민이 소리쳤지만 이정자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먼저 손댄 건 당신이야. 정당방위야. 이정자의 기세에 구경민이 움찔했습니다. 김정규가 다급하게 나섰어요. 어르신, 놓아주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불러. 나도 할 말 많아. 이정자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폭행 현장 동영상도 있고 목격자도 수십 명이야. 그제야 구경민의 손목을 놓아주었어요. 구경민이 손목을 비비며 물러났습니다. 김정규가 보안팀을 부르려 했어요. 보안팀 와. 곧 검은 정장의 보안요원 3명이 달려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총지배인님? 이 할머니가 소란을 피우고 있어. 강제 퇴거시켜. 보안요원들이 이정자를 둘러쌌어요. 하지만 이정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까지 지었어요. 잠깐. 이정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전에 이것부터 보세요. 이정자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뭐 하시려고? 김정규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정자는 대답 대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당장 로비로 내려와. 전화를 끊고 이정자가 말했어요. 5분만 기다려. 그럼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무슨 소리야?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김정규가 소리쳤지만 이정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바닥에 쓰러진 은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니? 이정자가 은주를 일으켜 세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뺨이 부어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많이 아프겠구나. 조금만 참아.
이정자가 은주의 뺨을 살펴봤어요. 병원 가야겠네. 상처가 심해.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입술도 찢어졌잖아. 이정자가 손수건을 꺼내 은주의 입가를 닦아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저 할머니 정말 멋있다. 천사 같아. 5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호텔 대표이사를 비롯한 간부 8명이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들이 이정자를 보자마자 일제히 90도로 인사했어요. 미래그룹 이정자 회장님이십니다. 호텔 대표 김상호가 직원들에게 알렸어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진짜 회장님이었어? 대박. 김정규는 다리가 풀려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미래그룹 회장을 모욕했다니. 김 대표? 이정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회장님. 김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60세의 김상호는 평소 호텔에서는 왕처럼 군림했지만 회장 앞에서는 한낱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당신 호텔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몰라. 그럼 설명해 주지. 이정자가 김비서에게 눈짓했어요. 김비서가 태블릿으로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구경민이 은주를 때리는 장면, 김정규가 은주를 무릎 꿇게 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어요. 김상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이런 일이. 김정규는 당신 조카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해도 봐준 거야? 김상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실제로 그동안 조카의 비행을 알면서도 모른 척 했거든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관리 소홀? 이건 방조야. 이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김정규, 이리 와. 김정규가 떨면서 다가왔어요. 회장님, 넌 해고야. 당장 짐 싸서 나가.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김정규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까 은주에게 했던 것처럼. 용서? 내가 그동안 괴롭힌 여직원들한테나 용서를 빌어. 이정자가 김비서를 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명단 불러. 네. 김미나, 박지영, 최아음, 이수진, 박하율, 유정민, 그리고 우은주. 김비서가 피해자 명단을 읽어내려갔어요. 7명이나 되네. 이정자가 김정규를 내려다봤어요. 이 사람들한테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 그리고 성희롱으로 고소당할 준비도 하고. 회장님, 김 대표, 당신도 책임져야 해. 김상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사표 제출하겠습니다. 사표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이 사태부터 수습해. 이정자가 구경민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 여자. 구경민이 뒤로 물러서며 도망가려 했어요. 잠깐. 이정자가 날카롭게 불렀어요. 어디 가시려고? 나는 바빠서. 바빠? 사람 때려놓고? 이정자가 김비서에게 물었어요. 수진아, 한성물산이 우리랑 거래하지? 네, 회장님. 미래그룹 3차 하청업체입니다. 연 매출이 약 300억 원이고 그중 250억이 저희 물량입니다. 이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성물산 김영철 사장 아내분이시군요. 구경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의 남편 이름이 회장 입에서 나오자 다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우리 남편을 몰랐을까? 우리가 거래하는 모든 업체는 다 파악하고 있어. 이정자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김영철 사장한테 전화해 볼까? 부인이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안 돼요. 구경민이 다급하게 말렸어요. 250억 거래가 끊기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었거든요. 한성물산 매출의 80% 이상이 미래그룹이었으니까요.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구경민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까 은주에게 시켰던 그 자세로 용서, 나한테 빌지 말고. 이정자가 은주를 가리켰어요. 은주 씨한테 사과해. 진심으로. 구경민이 은주를 바라봤어요. 자신이 때렸던 젊은 여성에게 무릎 꿇기가 너무 굴욕적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해. 이정자가 엄하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구경민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은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어요. 평소 착한 성격이라 누군가 자신에게 무릎 꿇는 걸 보는 게 불편했습니다. 저는 은주야. 이정자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용서는 내 마음이야.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도 돼. 은주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일어나세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구경민이 비굴하게 일어났어요. 하지만 이정자는 끝내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 네, 회장님. 이 여자 미래그룹 전 계열 호텔 블랙리스트에 올려. 알겠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체인까지 전부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구경민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미래그룹 호텔은 국내 15개, 해외 23개 체인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진아. 네, 회장님. 한성물산 거래 재검토에 단가도 15% 이나 협상하고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구경민이 울먹이며 떠났어요.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김상우가 직원들에게 지시했어요. 김정규를 즉시 내보내. 개인 물품만 챙겨서 나가게 해. 네, 알겠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김정규를 데리고 갔어요. 삼촌, 제발. 삼촌이라고 부르지 마. 넌 이제 끝이야. 김상우도 화가 나 있었습니다. 회장 앞에서 망신을 당했으니까요. 이정자가 김상우에게 말했어요. 전 직원 소집해.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공지할 거야. 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박태용이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어머니. 태용이 로비의 상황을 보고 당황했어요. 은주가 뺨이 부은 채로 서 있고 어머니가 그 옆에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태용이 김비서에게 다가갔어요. 김비서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김비서가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은주 씨가 진상 고객에게 폭행당했습니다. 뭐라고? 태용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누가 감히 은주를 때렸다는 거야? 구경민이라는 여성이 은주 씨를 때렸고 김정규 총지배인은 방조했습니다. 방조가 아니라 강요지. 은주 씨를 무릎 꿇게 한 건 김정규야. 이정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태용이 은주에게 달려갔어요. 은주야, 괜찮아? 태용 씨. 은주가 울먹였습니다. 태용의 품에 안긴 은주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왜 여기? 어머니가 전화하셨어. 태용이 은주의 부은 뺨을 살펴봤어요. 이런. 병원 가야겠다. 태용이 김상우를 돌아봤어요. 김 대표님. 네, 이사님. 오늘 일에 대해 전면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규뿐만 아니라 그동안 묵인한 관리자들도 전부 조사하세요. 네. 그리고 피해 직원들에 대한 보상안도 마련하고. 김상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불찰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태용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세요.
태용이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은주야, 내가 지켜줄게. 이제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태용이 은주를 안으며 말했어요.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은주 씨는 제 약혼자입니다. 로비가 술렁거렸어요. 뭐, 약혼자? 저 프론트 직원이 미래그룹 이사님 약혼자라고? 은주도 놀랐어요. 태용 씨, 지금 무슨... 미안, 은주야. 사실 난 그냥 직원이 아니야. 태용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래그룹 이사야. 그리고 태용이 이정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분은 내 어머니시고 미래그룹 이정자 회장님이야. 은주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니가 회장님? 그동안 태용이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은주야, 미안해.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이정자가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놀랐지? 하지만 이제 안 숨길게. 이정자가 호텔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들으세요.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주목했어요. 오늘부터 이 호텔의 운영 방침이 바뀝니다. 이정자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첫째, 어떤 고객이든 직원에게 폭력이나 폭언을 하면 즉시 퇴장입니다. 직원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둘째, 관리자의 부당한 지시나 성희롱은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합니다. 셋째, 피해 직원은 즉시 보호받고 가해자는 형사 고발까지 진행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직원들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드디어 제대로 된 회사가 되는구나. 그동안 억압받았던 직원들이 감격했어요. 김상호 대표가 직원들에게 지시했어요. 오늘 일을 계기로 호텔 운영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익명 신고 시스템도 즉시 도입하고 직원 보호 규정도 강화하겠습니다. 태용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모든 직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김정규로 인해 퇴사한 직원들도 찾아서 사과하고 보상하세요. 이정자가 은주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로비 옆 VIP 대기실이었습니다. 앉아, 은주야. 네. 회장님. 은주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아직도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말고 어머니라고 불러.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왜 못해? 우리 아들이 선택한 여자인데. 이정자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너를 지켜봤어. 저를요? 응. 태용이가 너를 소개하고 싶다고 해서. 이정자가 은주의 부은 뺨을 살펴봤어요. 많이 아프지? 괜찮아요. 괜찮긴. 병원 가자. 태용아. 태용이 들어왔어요. 네, 어머니. 은주 병원 데려가. 정밀 검사 받게 해. 네, 그럴게요. 태용이 은주에게 다가갔어요. 은주야,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내 신분을 숨긴 것도, 오늘 이런 일을 당하게 한 것도. 은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태용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오히려 저는 태용 씨가 평범한 사람이어서 좋았어요. 은주가 수줍게 웃었어요.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었거든요. 이정자가 흐뭇하게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은주가 시계를 봤어요. 벌써 5시 50분이었습니다. 10분 뒤에 예약이. 괜찮아. 시간 조정하면 돼. 이정자가 김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수진아, 레스토랑에 연락해서 7시로 변경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은주 부모님께도 연락드려야겠네. 은주가 당황했어요. 부모님은 아직 모든 걸 모르세요. 뭘? 태용 씨가 재벌이라는 것도, 제가 이런 일을 당한 것도. 이정자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천천히 알려드리자. 오늘은 그냥 가볍게 우리끼리 만나는 걸로. 30분 후 은주는
미래그룹 계열 병원 VIP룸에 있었어요. 의사가 진찰을 마치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없습니다. 타박상과 찰과상 정도예요. 정말 다행이네. 태용이 안도했어요. 하지만 며칠은 붓기가 있을 겁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나간 후 태용이 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은주야, 정말 미안해. 또 미안하다고 하면 화낼 거예요. 은주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보다 이제 진실을 말해주세요. 진실? 태용 씨가 정말 미래그룹 이사인가요? 태용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미안.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왜 숨겼어요?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리고 태용이 잠시 망설였어요. 날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게 좋았어. 박태용이라는 사람으로 미래그룹 이사가 아닌. 은주가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알겠어요. 저도 그런 태용 씨가 좋았어요. 정말? 네. 커피 쏟고 당황하던 모습, 비 오는 날 우산 씌워주던 모습, 은주가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게 진짜 태용 씨잖아요. 태용이 감동해서 은주를 꽉 안았어요. 고마워. 이해해줘서. 그런데, 응? 어머니가 회장님이시라니. 정말 놀랐어요. 은주가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며느리가 되어도 될까요? 평범하다니. 너만큼 특별한 사람이 어디 있어? 태용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친절하고 마음도 예쁘고. 그래도 어머니도 너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셔. 태용이 은주를 안심시켰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 어머니는 편견이 없는 분이야. 저녁 7시 호텔 15층 스카이 라운지.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진 테이블에 4사람이 앉았어요. 이정자, 태용, 은주, 그리고 김비서. 은주야, 괜찮니? 이정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은주의 뺨은 아직 약간 부어 있었지만 약 덕분에 많이 가라앉았어요. 다행이네. 그런데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왜 미안해 하세요? 우리 호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이정자가 자책하듯 말했어요. 내가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아니에요. 어머니가 계셔서 해결된 거예요. 은주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만약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전 아마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정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책임지고 시스템을 바꿀게. 웨이터가 와인을 가져왔어요. 샴페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 은주가 의아해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이정자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 가족이 된 날.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 울지 마. 화장 번진다. 이정자가 은주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꼭 말해. 네, 어머니. 그리고 호텔 일은 어떻게 할래? 이정자가 물었어요. 계속하고 싶어요. 전 호텔 일이 좋거든요. 그럼 본사로 올래? 더 좋은 자리 줄게. 아니요, 지금 자리에서 더 배우고 싶어요. 은주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이정자가 감탄했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구나. 욕심 없고 정직하고. 과찬이세요. 아니야. 태용이가 왜 너를 선택했는지 알겠어. 태용도 은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당연하지. 이정자가 호탕하게 웃었어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어디서 또 찾겠니? 일주일 후 은준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한정식집. 이정자와 태용이 정장을 차려입고 도착했어요. 어서 오세요.
은주의 어머니 황순자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56세의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용이 어머니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은주 어머니가 당황했어요. 은주가 미리 설명은 했지만 막상 재벌 회장이 온다니 긴장됐거든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냥 아들 가진 엄마예요. 이정자의 소탈한 모습에 은주 부모님이 안심했어요. 은주 아버지 우성철 씨도 인사했어요. 우성철입니다. 딸이 신세 많이 졌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감사하죠. 이정자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은주 같은 딸을 만나게 되어서요. 식사를 하며 이정자가 말했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30년 내공이 느껴져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 정도면 미슐랭 스타 받아도 되겠는데? 은주 어머니가 쑥스럽게 웃었어요. 저희는 그저 정직하게 장사하는 게 목표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이정자가 감탄했어요. 은주가 이렇게 바른 이유를 알겠네요. 은주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희 은주가 재벌가 며느리 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해요? 은주만큼 훌륭한 아이가 없는데. 하지만 저희는 평범한 서민이고 그게 뭐가 문제예요? 이정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중요한 건 사람이지 배경이 아니에요. 그래도 은주가 힘들지 않을까요? 은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재벌가는 규율도 엄하고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켜줄게요. 이정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은주는 저희 가족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히려 저희 태용이가 은주를 만나서 복 받은 거예요. 태용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은주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은주 부모님이 감동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은주 잘 부탁드려요. 3개월 후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은주야, 웨딩드레스 정했니? 이정자가 물었어요. 네, 심플한 걸로 골랐어요. 보여줘. 은주가 사진을 보여주자 이정자가 감탄했어요. 예쁘네.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감사해요, 어머니. 그런데 예물은 어떻게 할 거니? 예물이요? 그래, 우리 집안 전통이 있거든. 이정자가 보석함을 꺼냈어요.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반지야. 영롱한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 귀한데. 너한테 주고 싶어? 이정자가 은주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딱 맞네. 역시 인연인가 봐. 어머니, 은주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또 울어? 감동해서요.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당연한 거야. 넌 이제 내 딸이니까. 9월 21일 서울의 한 특급 호텔. 화려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주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은주야, 정말 예쁘다. 이정자가 며느리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뭘 고마워해. 이제 진짜 가족이야. 태용도 턱시도를 입고 멋있게 서 있었어요. 하객들이 축하했습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신데렐라 스토리예요. 호텔 직원들도 많이 왔어요. 은주 선배님 축하해요. 결혼식은 성대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이정자는 주례사에서 말했습니다. 은주는 제가 직접 선택한 며느리입니다. 배경이 아닌 사람을 보고 선택했어요. 6개월 전 호텔 로비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아이의 진심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이 서로 아끼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결혼 7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은주가 미래호텔 대표이사로 임명된 것입니다. 은주야, 이제 내가 호텔을 이끌어.
이정자가 임명장을 건네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그동안 충분히 실력을 증명했잖아. 은주는 결혼 후에도 호텔에서 계속 일했어요. 마케팅 부서로 옮겨 탁월한 성과를 냈고 해외 체인 확장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거든요. 하지만 31살의 대표라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 능력이 중요하지. 은주가 대표가 된 후 호텔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먼저 직원 복지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여러분은 호텔의 가족입니다. 취임사에서 은주가 말했어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은주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익명 신고 시스템 구축, 성희롱 무관용 원칙, 직원 휴게실 리모델링, 육아휴직 확대, 자기개발 지원금 신설, 정규직 전환 확대. 우은주 대표님 최고예요. 정말 직원을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급상승했어요. 그에 따라 서비스 질도 좋아졌습니다. 호텔 매출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어요. 은주야, 정말 잘하고 있어. 이정자가 칭찬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했을 뿐이에요. 아니야. 내 능력이지. 1년 후 크리스마스 이브. 은주가 이정자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저 임신했어요. 이정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 정말이야? 네, 2개월이에요. 아이고, 우리 은주. 이정자가 은주를 꽉 안았어요. 정말 고마워. 태용이는 알아? 아직이에요. 오늘 저녁에 말하려고요. 그래, 깜짝 선물이 되겠네. 그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여보, 선물이 있어요. 은주가 태용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선물? 갑자기? 태용이 상자를 열자 아기 신발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우리 아기 신발이에요. 태용이 놀라서 은주를 바라봤어요. 정말? 정말 아기가? 네, 2개월이에요. 태용이 은주를 들어 올리며 빙빙 돌았어요. 사랑해. 정말 사랑해. 어머니, 손주 보시게 됐어요. 이정자가 행복해했어요. 정말 완벽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네. 8개월 후 은주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어요. 우리 준혁이 할머니한테 와. 이정자가 손자를 안으며 행복해했어요. 이름은 이정자가 지어줬습니다. 하람, 하늘이 주신 소중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였어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걱정 마. 내가 애 키워본 경험이 있잖아. 은주와 태용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호텔 직원들도 모두 축하해 주었습니다. 대표님, 아기가 정말 잘생겼어요. 태용 이사님을 닮았네요. 아니에요. 은주 대표님을 닮았어요. 은주는 미래호텔을 아시아 최고의 호텔 체인으로 성장시켰어요. 직원 만족도 1위, 고객 만족도 1위, 그리고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 엄마, 나도 호텔 가고 싶어요. 5살이 된 하람이가 말했어요. 그래, 엄마랑 같이 갈까? 네, 할머니도 같이요. 이정자가 손자를 안으며 웃었어요. 우리 하람이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호텔 사장이요. 엄마처럼. 모두가 웃었어요.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5년 전 그날 호텔 로비에서 뺨을 맞았을 때 이런 미래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하지만 한 사람의 용기가 모든 것을 바꿨어요. 시어머니 이정자의 용기. 그리고 이제 은주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직원들의 든든한 보호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리더, 정의로운 경영자. 호텔 로비에는 은주의 사진과 함께 문구가 걸려 있었어요.
모든 직원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6일 이곳에서 시작된 변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세요. 작은 관심과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옵니다. 선한 사람들은 결국 행복해집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도 이정자 회장 같은 든든한 조력자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